김정숙 여사와 심은하 씨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다뤄볼 텐데요.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원동력이자 무기 바로 이 아내들이 아닐까 싶은데 먼저 김정숙 여사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약 한 3분 뒤쯤일 것 같은데 2시 반쯤에 기자들이 김정숙 여사의 화채를 얻어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제일 지금 힘든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하여튼 이 폭주하는 기사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브리핑, 인사 이것 때문에 아마 거의 지금 청와대 기자들이 넉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각 사에서 이제 한두 명씩 파견해서 이제 기자들을 청와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자들이 특히 청와대 기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정상회담에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상회담 하면 또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김정숙 여사가 오늘 그 기자단에게 좀 날씨도 워낙 덥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직접 이렇게 화채를 내오는 것 같은데 아마 청와대 기자들은 이렇게 그 여사가 내어주는 음식을 보고 본 게 아마 거의 제가 볼 때는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하여튼 뭐 어쨌거나 김정숙 여사가 두루두루 이렇게 챙기는 것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계속 무더위가 이어지니까 화채라는 음식도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김정숙 여사의 내조 스타일 과거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김정숙 여사는 성격이 아주 화통하기 때문에 폭력이 강해요. 40몇 년 동안 같이 옆에서 보는 것은 박영선 국회의원이 계시죠. 그분과 같은 성격의 스타일을 보면 됩니다. 근데 최 변호사님, 김정숙 여사 말고 화채를 이제 대접하는 김 여사 말고도 그 이낙연 총리님의 부인도 백남기 씨 가족을 초청해서 총리 공간을 초청해서 위로를 좀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삼청동 총리 공간에 안방까지 공개했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경찰청장이 이와 그 백남기 농민의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경찰청을 넘어서 이제는 경찰을 비롯해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 공간에서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그 위로를 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엄마 리더십으로서 해서 국민들 감싸주겠다는 그런 대국민 메시지고 이낙연 총리 지금 아마 지금 그 가뭄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고 해서 농민들의 어떤 그 갈증을 풀어주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또 그 여성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은 상당히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좀 전에 이제 김정숙 여사는 사실 화채는 시원한 속 필요에 하는 사이다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이낙연 총리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따스한 그 어떻게 보면 국한 그릇 같은 그런 어떤 온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총리실이 제공한 저 사진인데 그러네요. 삼청동 총리 공간이 저렇게 안방 식탁 저 정원까지 공개된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글쎄요, 뭐 이낙연 총리의 부인 그리고 김정숙 여사까지 정치인들의 부인도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분 얘기를 좀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은하 씨인데요. 어제 얘기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일단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은 퇴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 그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드래곤의 탑이 뭐 어려운 빅뱅의 탑. 빅뱅 죄송합니다. 빅뱅의 탑이 어려운 일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신경 안정제 성분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수면 상태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성분의 약을 먹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한때 심은하 씨를 좋아했던 한 팬으로서 심은하 씨가 왜 그러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직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욕망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또 정치인의 아내로서 내조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정사도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들이 아마 본인이 견디기엔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지금 해볼 수 있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제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심은하 씨와 관련돼서 확인되지 않은 이제 소문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제 지상욱 이제 의원 측이 이제 심은하 씨의 입을 빌어서 뭐 별 큰 무리는 없고 이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명됐었는데요. 저희가 심리 전문가에게 심은하 씨 상태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이 우울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상을 상기시키는 사건을 접하게 되면 또 악화가 돼요. 약물 치료를 사용할 때는 항우울제를 사용하게 돼요. 우울감이 줄어들게 되면 견딜 힘이 커지는 부분도 있고 외상 자체로 인해서 자꾸 떠오르고 그런 것도 이제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어요. 너무 괴롭다가 보니까 하나 먹다가 보니까 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예, 뭐 들어보니까 큰 충격을 받은 게 이제 추후에 떠오르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 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인의 아내로 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글쎄, 뭐 정치인의 아내였기 때문에 뭐 저런 증상이 생겼다라고 지금 단정 짓기는 좀 어렵죠. 뭐 다른 어떤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긴 한데 뭐 여의도 정치권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뭐냐 하면 정치인은 수명이 긴데 정치인의 부인들은 그 수명이 짧다. 예,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보통 그 생활을, 그 활동을 즐긴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고, 뭐, 이렇게 밤늦게 사람 만나고 술 마시고, 또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뭐 밖에 나가서 뭐, 언론에 좀 얼굴 내밀고, 이걸 굉장히 즐기는데, 그거를 보통 그러니까 본인도 함께 즐기는 그런 그 부인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의 아내 중에서 약간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고 예. 대체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남편 정치 활동엔 아예 그냥 그 발길을 끊고 사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부인이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 퍼스트 레디로서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그 남편 하는 일하고는 뭐 완전 별개로 자기 활동만 하는 그런 사람도 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뭐 사적인 게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언론 보도만 나오는 것으로만 제가 판단을 내려본다면 이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도 정치인의 아내로서 정말 집안에서 내조만 조용히 하기를 원했던 것 같고, 또 오히려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게 밖에 나서는 것을 더욱더 기피했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도 드시고 했으니까 심은하 씨가 밖에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허용을 하시는 편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예, 어쨌든 개인적인 뭐 의견입니다. 심리 전문가에게 심은하 씨 관련 얘기를 들어봤다면 저희가 연예부 기자를 통해서 이 심은하 씨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떻게 본다면 심은하 씨가 연예계 활동을 일체 중단하는 것 역시 이 남편의 정치적 활동을 뒤에서 후원해주기 위한 방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예인으로서의 끼, 정치인 아내로서의 내조, 육아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노력,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로 예,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아니,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아, 저도 뭐 그다가 안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나라 걱정. 저런 안지나 사나 나라 걱정. 걱정을 사서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사긴 사는데 내 돈은 사진 않고. 그게 생활의 지혜지. 그러니까. 특히 그 MB님 어떤 걱정을 사셨어요? 안보. 안보가 너무 안 보이지 않느냐. 응? 이럴 땐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안보몰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색깔론 해가지고. 예, 그래도 하긴 하던데. 잘 안 맥히잖아. 정 같진 않아. 그 우리 식구들한테 좀 더 세게 해보라고 조언 좀 해주세요. 그 군복 입고 당사 출근 안 할까? 좋다. 이 결연한 의지도 보여주고. 와, 그 좌로 굴러 우로 굴러도 한 번씩 하고. 낮은 포복도. 낮은 포복 딱이지. 이 낮은 포복을 해야 발목을 잡잖아. 발목 저기 딱 주면서. 전부 엎드려! 엎드려! 자, 이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발목을 잡는다. 실시! 실시! 저기 여보세요. 예? 왜? 내 발목이야. 아, 눈앞에 보이는 거 다 잡으려면. 아무리 그래도 피하 식별을 해야지. 에이. 피하는 뭔데요? 어머나. 왜? 근데 요즘 우리가 그런 게 어딨어? 잠깐씩 자나봐. 그럼 얘기하자. 자꾸 보는 거지. 엎드려 잤지, 지금 잠깐. 순간, 예. 잠깐,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까대니 똑같이 잠들더라고. 배가 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무슨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응? 아니, 요즘 우리가 그런 게 어딨습니까? 일단 자꾸 보는 거지. 그래, 그건 또 그래. 협치하라 그랬는데, 너는 했냐? 그럼 또 할 말이 없잖아? 난 요즘 그게 제일 웃겨. 응. 우리가 요즘에 한창 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지금 이게 나라냐? 우리 재활용 끝내주지. 아니, 어떻게 그걸 다 주워 쓰냐? 엄청 주웠어. 불통, 오만. 우리가 전부 들었던 얘기들 그대로 다 수다 다 갖다 써. 아니, 무슨 넉마도 아니고. 넉마야. 아. 그래, 지금 우리 당 식구들이 이게 지금 나라다운 나라냐? 그랬더니 국민들이 그래! 재밌다. 응. 재밌지?
할 말 없지 뭐. 그러니까 아유, 예, 발목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당 식구들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말고 정신무장, 재무장하고 덤벼 드셔야 됩니다. 막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지금 엎어진 김에 엎어져 있구나 아직. 예. 내 너무 말을 엎어진 김에 정신무장 하자는 의미로 한번 굴읍시다. 나 안 굴러봤는데. 아, 나는 굴러봤겠나. 예, 그럼 굴러봐요 그럼. 잘 굴러. 저 이빨 아니 치아는 반드시 활짝 보여야 됩니다. 자세 좋고 우러 굴러. 아 이거. 뭐 이 정도면 굴을만 하네. 아 나도 이제 처음 굴러보는데 나 체질인가 봐. 그럼 말뚝 박든가. 어떻게 박는지 몰라. 말뚝도 이 광대뼈에다가 갖다 대봐요. 에이 갓대대는 아니지. 왜 자꾸 왜 그러는데 일부러 그런 거지. 틸라고. 에이 여기 오른쪽 광대뼈에다가 응. 이렇게 딱 갖다 대봐요. 그건 개머리판이고. 아니지. 아이고 광대 나갈 뻔했으면서 이거. 교관한테 말이 많다 지금. 훈련병 몇 번이야? 503번입니다. 아 깨알 같다. 그치요. 잘 친다 깨알 개그.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너무 독했어. 도끼 좀 빼야 돼. 오늘 많이 뺀 것 같은데. 더 빼야 돼. 더 빼고 그냥 히더 깨고 이런 거 가야 돼. 네, 부담 없고 좋지 뭐. 자, 프라그백의 실시! 구름에 맞춰 막 복잡합니다. 하나에 내가 왜 그랬을까? 둘에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전에도 그랬어요. 썼나? 네, 그랬지. 나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건데. 많이 좋아. 그래도,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더 시작을 아니 해볼까? 근데 왜 자꾸 명령지를 응? 미안합니다. 바꿔서 해요. 네, 하세요, 그럼. 훈련병 번호 몇 번 하실래요? 번호? 예. 난 단위 좀 높은 걸, 센 걸 해야지. 22조 훈련병. 예! 전방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힘차게 외칩니다. 실명돼도 돼? 안 되지. 그럼 이걸로 외칠게. BBK! 아, 그만. 그것 때문에 복학하고 나오신 분, 그분 요즘 SNS 시작했다? 그분도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쩌지? 뭘 어떻게 해요? SNS 시작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되지. 댓글. 안녕, 반가. 나 MB야. 너의 SNS는 정말 읽을거리가 풍부하구나. 비공개로 바꿔놓고 나랑 둘이서만 주고받고 그래 공유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그러시든가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럼 그리고 그분 따위면 또 기각되더라. 예. 살아있네. 예, 뭐 살아있는 게 어디 한둘입니까? 예, 내가 볼 땐 검찰 내부에도 우리 우전수석 라인들 아직 많이들 살아있고 뭐 다 그런 거지. 그건 모르는 거지. 확인 안 된 사항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왜 이런 식으로 할까? 그거 참 큰일 날 사람이네. 이제 밥이나 먹읍시다. 정신 재무장으로 몇 번 굴르고 났더니 한 방에 허기가지네. 그래요. 이게. 그럼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식구들한테도 정신무장 단단히 해서 더 열심히 반대를 외치달라고 아낌없는 조언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많이 드시고. 예, 저는 난 밥 때 되니까. 놓지. 위로를 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엄마 리더십으로서 국민들 감싸주겠다는 그런 대국민 메시지고, 이낙연 총리 지금 아마 지금 가뭄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고 해서 농민들의 어떤 갈증을 풀어주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또 여성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은 상당히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좀 전에 이제 김정숙 여사는 사실 화채는 시원한 속 필요에 하는 사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낙연 총리의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따스한 어떻게 보면 국한 그릇 같은 그런 어떤 온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총리실이 제공한 저 사진인데 그러네요. 삼청동 총리 공간이 저렇게 안방 식탁 정원까지 공개된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글쎄요, 이낙연 총리의 부인 그리고 김정수 여사까지 정치인들의 부인들이 이렇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분 얘기를 좀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은하신데요. 어제 얘기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은 퇴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지드래곤의 어려운 빅뱅의 탑. 빅뱅 죄송합니다. 빅뱅의 탑이 어려운 일 겪고 난 다음에 이제 신경 안정제 성분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수면 상태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성분의 약을 먹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한때 심은하 씨를 좋아했던 한 팬으로서 심은하 씨가 왜 그러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 이 굉장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직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내용들이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예.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욕망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또 정치인의 아내로서 내조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정사도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들이 아마 본인이 견디기엔 좀 어려운 걸로 이렇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지금 해볼 수 있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제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심은하 씨 내려본다면 이 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도 정치인의 아내로서 정말 집안에서 내조만 조용히 하기를 원했던 것 같고 또 오히려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밖에 나서는 것을 더욱더 기피했던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도 드시고 했으니까 심은하 씨가 밖에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허용을 하시는 편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예,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심리 전문가에게 심은하 씨 관련 얘기를 들어봤다면 저희가 연예부 기자를 통해서 이 심은하 씨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떻게 본다면 심은하 씨가 연예계 활동을 일체 중단하는 것 역시 이 남편의 정치적 활동을 뒤에서 후원해주기 위한 방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예인으로서의 끼, 정치인 아내로서의 내조, 육아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노력, 이러한 저는 것들이 예,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아니,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아, 저도 그다가 안녕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나라 걱정. 저런 안지나 사나 나라 걱정. 걱정을 사서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사긴 사는데 내 돈은 사진 않고. 그게 생활의 지혜지. 그러니까. 특히 그 MB님 어떤 걱정을 사셨어요? 안보. 안보가 너무 안 보이지 않느냐. 응? 이럴 땐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안보몰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색깔론 해가지고. 그래도 하긴 하던데. 잘 안 맥히잖아. 정 같진 않아. 우리 식구들한테 좀 더 세게 해보라고 조언 좀 해주세요. 군복 입고 당사 출근할까? 좋다. 이 결연한 의지도 보여주고. 와, 좌로 굴러 우로 굴러도 한 번씩 하고. 낮은 포복도. 낮은 포복 딱이지. 이 낮은 포복을 해야 발목을 잡자. 발목 저기 딱 주면서. 전부 엎드려! 엎드려! 자, 이제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의 발목을 잡는다. 실시! 실시! 저기 여보세요. 예? 왜? 내 발목이야. 눈앞에 보이는 거 다 잡으려면. 아무리 그래도 피하 식별을 해야지. 에이. 피하는 뭔데요? 어머나. 왜? 근데 요즘 우리가 그런 게 어딨어. 잠깐씩 자나봐. 그럼 얘기해. 자꾸 보는 거지. 엎드려 잤지, 지금 잠깐. 순간, 예. 잠깐,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까대니 똑같이 잠들더라고. 배가 다니까. 그러니까. 그래, 무슨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응? 아니, 요즘 우리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단 자꾸 보는 거지. 그래, 그건 또 그래. 협치하라 그랬는데, 너는 했냐? 그럼 또 할 말이 없잖아? 난 요즘 그게 제일 웃겨. 응. 우리가 요즘에 한창 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지금 이게 나라냐? 우리 재활용 끝내주지. 아니, 어떻게 그걸 다 주워 쓰냐? 엄청 주웠어. 불통, 오만. 우리가 전부 들었던 얘기들 그대로 다 수다 다 갖다 써. 아니, 무슨 넉마도 아니고. 넉마야. 그래, 지금 우리 당 식구들이 이게 지금 나라다운 나라냐? 그랬더니 국민들이 그래! 재밌다. 재밌지? 할 말 없지 뭐. 그러니까 예, 발목을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당 식구들 너무 안일하게 하지 말고 정신무장, 재무장하고 덤벼 드셔야 됩니다. 막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지금 엎어진 김에 엎어져 있구나 아직. 예. 내 너무 말을 엎어진 김에 정신무장 하자는 의미로 한번 굴읍시다. 나 안 굴러봤는데. 나는 굴러봤겠나. 그럼 굴러봐요 그럼. 잘 굴러. 저 이빨 아니 치아는 반드시 활짝 보여야 됩니다. 자세 좋고 우러 굴러. 이거 뭐 이 정도면 굴을만 하네. 나도 이제 처음 굴러보는데 나 체질인가 봐. 그럼 말뚝 박든가. 어떻게 박는지 몰라. 말뚝도 이 광대뼈에다가 갖다 대봐요. 에이, 갓대대는 아니지. 왜 자꾸, 왜 그러는데. 일부러 그런 거지. 틸라고. 에이, 여기 오른쪽 광대뼈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대봐요. 그건 개머리판이고. 아니지. 아이고, 광대 나갈 뻔했으면서, 이거. 교관한테 말이 많다, 지금. 훈련병 몇 번이야? 503번입니다. 깨알 같다.
그치요. 잘 친다, 깨알개그. 네, 감사합니다. 와 관련돼서 확인되지 않은 이제 소문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제 지상욱 이제 의원 측이 이제 심은하 씨의 입을 빌어서 뭐 별 큰 무리는 없고 이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명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심리 전문가에게 심은하 씨 상태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이 우울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의상을 상기시키는 사건을 접하게 되면 또 악화가 돼요. 약물 치료를 사용할 때는 항우울제를 사용하게 돼요. 우울감이 줄어들게 되면 견딜 힘이 커지는 부분도 있고 외상 자체로 인해서 자꾸 떠오르고 그런 것도 이제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어요. 너무 괴롭다가 보니까 하나 먹다가 보니까 양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예, 뭐 들어보니까 큰 충격을 받은 게 이제 추후에 떠오르면서 고통을 겪게 되는 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인의 아내로 산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글쎄, 뭐 정치인의 아내였기 때문에 뭐 저런 증상이 생겼다라고 지금 단정 짓기는 좀 어렵죠. 뭐 다른 어떤 사건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긴 한데 뭐 여의도 정치권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뭐냐 하면 정치인은 수명이 긴데 정치인의 부인들은 그 수명이 짧다. 예, 그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보통 그 생활을, 그 활동을 즐긴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고, 뭐, 이렇게 밤늦게 사람 만나고 술 마시고, 또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뭐 밖에 나가서 뭐, 언론에 좀 얼굴 내밀고, 이걸 굉장히 즐기는데, 그거를 보통 그러니까 본인도 함께 즐기는 그런 그 부인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의 아내 중에서 약간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고 예. 대체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남편 정치 활동엔 아예 그냥 그 발길을 끊고 사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부인이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 퍼스트 레디로서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그 남편 하는 일하고는 뭐 완전 별개로 자기 활동만 하는 그런 사람도 꽤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뭐 사적인 게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언론 보도만 나오는 것으로만 제가 판단을 김정숙 여사와 심은하 씨 얘기를 지금부터 조금 다뤄볼 텐데요.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원동력이자 무기 바로 이 아내들이 아닐까 싶은데 먼저 김정숙 여사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약 한 3분 뒤쯤일 것 같은데 2시 반쯤에 기자들이 김정숙 여사의 화채를 얻어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제일 지금 힘든 시점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하여튼 이 폭주하는 기사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브리핑, 인사 이것 때문에 아마 거의 지금 청와대 기자들이 넉다운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각 사에서 이제 한두 명씩 파견해서 이제 기자들을 청와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자들이 특히 청와대 기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정상회담에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상회담 가면 또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김정수 여사가 오늘 그 기자단에게 좀 날씨도 워낙 덥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직접 이렇게 화채를 내오는 것 같은데 아마 청와대 기자들은 이렇게 그 여사가 내어주는 음식을 보고 본 게 아마 거의 제가 볼 때는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하여튼 뭐 어쨌거나 김정수 여사가 두루두루 이렇게 챙기는 것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계속 무더위가 이어지니까 화채라는 음식도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김정숙 여사의 내조 스타일 과거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김정숙 여사는 성격이 아주 화통하기 때문에 폭력이 강해요. 40몇 년 동안 같이 옆에서 구하는 것은 박영선 국회의원 계시죠. 그분과 같은 성격의 스타일을 보면 됩니다. 근데 최 변호사님, 김정숙 여사 말고 화채를 이제 대접하는 김 여사 말고도 그 이낙연 총리님의 부인도 백남기 씨 가족을 초청해서 총리 공간을 초청해서 위로를 좀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삼청동 총리 공간에 안방까지 공개했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네. 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경찰청장이 이와 그 백남기 농민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경찰청을 넘어서 이제는 경찰을 비롯해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 공간에서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